네, 아티스트리 색조 활용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레이비오 하윤입니다. 오늘 그 첫 페이지에 제가 이 그 장원영이라는 요즘에 아이브에 굉장히 핫한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수채화 입술이라는 게 요즘에 유행한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저는 이 친구 얼굴을 보면서, 아, 입술을 진짜 이쁘게 했다. 이렇게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요즘에 그 메이크업을 하면서 그려질 수 있는 입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옆에 이제 그 사진에서는 EBS에서 원더풀 사이언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광노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내가 노출을 장시간 했더니 노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햇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많은 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 꼼꼼하게 바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먼저 한번 보실게요. 저희 아티스트리에서 6월 달에 새로운 메이크업 제품들이 대거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엔 비건, 그리고 비비드한 색감,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되었던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영상 보실게요. 비슷합니다. 이제 여기 쇼츠에서는 이제 저희 아티스트리 제품이 보다 안전한 성분을 선택했다라는 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사실 이게 다예요. 저희가, 색조 제품이 이번에 나왔을 때 피부 건강을 생각해서 무조건 발색이 잘 되는데 집중한 게 아니고, 메이크업도 안심 성분을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어, 트레이트 성분의 리포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화이트 치아시드하고 그다음에 섬유 추출물 등이 들어갔죠. 그래서 리포점 형태로 들어가서 우리 피부의 항산화를 조금 더 책임지고 발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책임지는 그런 리포점이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에 모두 아티스트리 제품에 들어가 있는 비건 인증, 그래서 클린 뷰티 제품들이 역시나 색조에서도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발색에 되게, 주안점을 많이 뒀어가지고, 메이크업 제품에 탱크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지 저희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실 잘 몰랐었고, 이 탱크라는 거는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분이 함유된 탱크는 건강에 치명적이고, 파우더라든지 이렇게 가루가 날리는 이런 아이섀도우 브러쉬 같이 매일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에 이게 대부분의 그 타사의 제품에서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이게 너무 해롭기 때문에 저희 아티스트리에서는 테이크를 대신해서 땅에서 얻은 마이카 성분이라는 안전한 성분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아이라이너라든지 그 다음에 얘가 뭐죠? 마스카라죠? 이런 어떤 선명하고 가벼운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본 블랙 색소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되게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년 전에는 발암성 물질이다라고 해서 식약청에서 사용 금지한 물질이고, 이게 이제 뭉침이라든지 뭉침을 적게 하고 색상 표현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썼던 성분인데 이게 사실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본 블랙 색소 대신에 미네랄 성분을 선택했다. 그래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이번에 출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상을 찾아보다가 그 서울 분당 쪽에서 전문가님이 이번에 저희 그 모델 되신 분을 모셔놓고 메이크업 화장하는 걸 제가 이번에 조금 유심히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제품군을 사실 저희는 조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군들의 성분도 중요하지만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팁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위주로 조금 많이 그 서머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색조 화장하면은 제일 첫 번째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퓨처 글로우 세럼 파운데이션인데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102호 캐시미어, 103 아이보리, 104 폰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메이크업을 받을 때 104 폰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품이 원래 네프부인 것처럼 한 겹 밀착이고 세럼 파운데이션이다. 그래서 세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에센스 성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개선시켜 줄 수 있고 그런 성분이 들어갔다. 파운데이션에 색조 화장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역시나 이 제품에도 그 화이트 치아시드하고 석류 추출물 그리고 로즈마리 추출물이 리포존 캡슐에 담아서 더 효과적으로 피부에 영양을 전달한다. 이제 이게 하나의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커버핏, 글로우핏 그러니까 발랐을 때 글로우가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채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발랐을 때 최대 그 오일 성분이 블렌딩된 오일 성분이 10시간까지 간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지금 파운데이션이 없으신 분은 이 제품을 쓰셔도 되고 기존에 이제 이 두 가지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디언트 픽 쿠션 파운데이션이 있고 퍼펙트 픽 쿠션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이 레디언트는 말 그대로 광채를 더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퍼펙트 핏은 커버력이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의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다 알고 계시지만, 퍼프에 제품을 바르고 그 표현적인 넓은 볼 부분에 터치를 하고 남은 양으로 피부가 얇은 눈가등을 터치해라. 그런데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앞에 제품이든 지금 이 제품이든지 간에 절대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하지 말고 눈가라든지 얼굴 라인 같은 데다가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된다.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면 저희가 이제 눈썹을 바르게 되잖아요. 눈썹을 그리게 되는데 이름이 좀 길죠. 아티스트리 고 바이브런트 아이브로우 펜슬 앤 틴티드 젤. 그래서 이쪽에는 그 요쪽 위쪽에는 펜슬이고 밑에 쪽 부분은 틴티드 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색상은 다크 브라운, 토프, 트루 블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다크 브라운이나 토프를 쓰실 거고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눈썹이 사실 화장하는 데 있어서 여성분들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친구를 제가 화장할 때에도 이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눈썹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브러쉬로 해주셨어요. 해주시는데 이제 많이 안에 많이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도 그렇고 그 강사님도 그렇고 그 전문가님도 그렇고 일단은 눈썹은 유행을 타지 말고 나의 얼굴형에 내가 타거나 나의 눈썹형을 살리는 것이 가장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단 파운데이션을 발랐기 때문에 눈썹에도 유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색조가, 이 색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또 잘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면봉 같은 걸로 눈썹의 유분기를 제거해서 좀 번들거림을 방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도 되고, 파우더 있잖아요. 저 이번에 출시된. 그래서 그 파우더로 유분기를 좀 잡아주면은 그 옆에 발림 현상, 그러니까 묻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작다. 그래서 파우더를 좀 잡아줘서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나의 얼굴형에 맞게끔 그리도록 노력을 하시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아이라이너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라이너는 지금 리퀴드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펜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추럴 브라운을 많이 하게 되시죠. 저희 아마 대부분은 브라운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포인트는 이분이 하듯이 이 눈썹을 일단 끌어올려서 눈썹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채워주는 게 일단 1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앞 중간 라인은 눈을 감고 하되, 바깥 부분은 눈을 떠서 자연스럽게 라인을 그려라.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 말 잘 모르실 건데, 화장하시는 우리 여성님들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렇게 아이라이너를 리퀴드 형태이든지, 펜슬이든지,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위에다가 어두운 아이섀도우로 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아이라이너도 그렇고 뭐 전부 다 한 번으로 화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그 터치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 일단 이게 포인트였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섀도우를 바르겠죠. 아이섀도우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골든 하베스트가 있고, 피치 바스켓이 있고, 베리 가든이 있는데, 용도가 이건 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도, 조금 차분하기도 하고 약간 고급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피치 바스켓은 굉장히 좀 산뜻합니다. 이게 색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피치 바스켓은 사실은 저희가 메이크업을 받아보니까 이 색깔이 했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베리 가든 같은 경우에는 이하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베리 가든이 사실 되게 저희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부가 되게 이렇게 하얗고 이런 분들은 베리 가든도 좀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베리 가든을 하시면 되고 역시나 이제 브러쉬가 있는데 음, 일단 뭐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브러쉬로 펴 바르겠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낼 때는 네 번째 손가락에 이제 묻혀가지고 밀착시켜가지고 터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보다 그 베이스를 바른 것보다 더 연한 펄이 들어있는 색으로 눈 앞머리하고 애교살 부분에 브러쉬를 펴 바르고, 이제 이분의 포인트는 뭐였었냐면 처음부터 100% 느낌으로 다 바르지 말고 80% 정도로 해놓고 여러 번 터치를 해서 수정, 아이라이너를 다시 수정,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이섀도우를 했을 때 또 라인이 약간 틀려질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내가 느낌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100%를 내가 다 바르겠다라는 건 음, 조금 덜 예쁜 결과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저희는 바빠서 사실 한 가지도 바르기가 어렵죠. 아무튼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 번 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아이섀도우를 했습니다. 아이섀도우를 하고 나면은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고 바이브런트 랭스, 그러니까 길이를 되게 길어 보이게 하되 역시나 세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영양 성분이 들어갔다. 비타민이 많이 들어간 마스카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마스카라를 할 때, 일단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서 이 그 메이크업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면봉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분당에 사신 그 여자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제품 표현할 때 가장 좋은 건 깨끗하게 발라지고 눈이 시리지 않는 제품이다. 이게 굉장히 굿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것도 역시나 한 번에 다 바르게 되면은 마스카라가 되게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가볍게 먼저 바르고 말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발라라. 그래서 꼭 두 번을 바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발라놓고 다시 뭐 눈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메이크업을 조금 수정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쉬죠. 저희가 이제 볼터치를 할 때 보통 이제 피부가 좀 하얀신 분들은 블러썸 핑크도 어울리고 조금 더 영해 보이거나 좀 이렇게 보이고 싶을 때는 핑크 계열로 가시면 되고 평소에는 코랄 형태가 사실은 되게 무난하고 이거 색깔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촌스럽지 않은 코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보시면은 얼굴이 훨씬 생기가 있어지시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랑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일단 광대 쪽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감싸듯이 발라라. 하지만 방향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쪽으로, 광대가 나온 쪽을 바르면서 방향은 반드시 위쪽으로 터치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이제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건 이제 남아있는 양으로 코끝이라든지 턱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해서 얼굴에 입체감을 좀 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눈여겨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립 틴트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아메에서 이번에 틴트가 거의 이제 작정하고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김명선 리더는 이 틴트가 발색도 너무 잘 되고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사님도 역시나 물을 마셔도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보습, 지속력, 컬러까지 되게 좋다, 완벽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보통 틴트가 그렇게 촉촉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저희 제품에는 시어버터, 해바라기 씨 오일, 알로에베라, 비타민 E가 들어있기 때문에 촉촉하다. 그리고 초미세 파우더 입자가 입술에 밀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강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얼굴에 형광등을 켠 듯이 환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블루밍 핑크 이 색이고요. 선셋 코랄 그리고 스타라이트 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코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게 너무 웃겼어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입술 라인을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살짝 먼저 좀 터치해서 라인을 일단 요즘에는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살리는 입술 바르는 것은 옛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라인을 없애고 난 다음에 파우더 있잖아요. 저 이번에 출시된 파우더를 브러쉬를 살짝 터치해서 역시나 유분감을 없애야지 이 그 틴트를 발랐을 때 훨씬 색깔이 오랫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틴트뿐만 아니라 립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중앙에만 살짝 바른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르고 난 다음에 립 브러쉬로 펴 바르시면 되고 이게 발색력이 좋고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봉이나 이제 다른 브러쉬로 라인을 정리하면 되는데 이제 수채화 입술이 되게 하려면 아까 장원영처럼 되게 하려고 하면은 브러쉬로 입술 가장자리에 저희 앞에 있었던 블러셔 있죠, 블러셔. 볼 터치하면. 그 블러셔로 색감을 채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이 친구들이 여기 사실 수채화 입술이 잘 안 드러났는데 이 친구가 한 번씩 방송에 나와서 노래하는 걸 보면 사실 입술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도, 예언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에 군데가 없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수채화 입술이라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SNS에 수치화 입술 메이크업을 해서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비결은 블러셔로 마지막 가장자리를 채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장은 메이크업 제품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 여름철에 지금 저희가 오늘은 좀 태풍이 불지만, 최근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진짜 안 바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더웠었는데, 피부 손상되기 쉬운 여름철에 똑똑한 피부 관리 노하우, 일단 선크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이제 피부암이나 이런 것들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제암 연구기관에서는 일군 발암 물질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를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자외선이라는 건 뭘까라고 봤을 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이제 태양광선이 나누어지는데 이 태양광선에서 자외선은 사실은 한 6%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외선이 UVA, UVB, UVC로 나뉘는 건 다 아실 거고 UVC는 오존층에서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크게 거론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UVA하고 B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차단을 해줘야 할지 이제 이렇게 지수를 알아보면 되는데 햇빛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햇빛을 보게 쪼이게 되면 피부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스킨 서페이스가 있고 이제 이렇게 표면이 있고 이제 피부에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UVB는 조금 파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표피 영향을 주고 UVA가 진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외선은 피부 조기 노화 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래서 올바른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 올바른 안티에이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은 사실 UVA, 에이징과 관련이 되게 많이 있고 여기 이제 이 페이지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할 때 UVB는 burn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파장이 조금 짧습니다. 중파장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여름에 어디 놀러 갔을 때 햇빛이 막 너무 내리쬐일 때 저희가 바닷가나 계곡이나 이런 데 놀러 갔을 때 보면 저희가 얼굴이 막 붉어지게 되고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는 건 UVB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는 사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긴 하지만 생성을 촉진을 하고 피부 건조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여름철에 특히 강하고 피부 이제 표피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각질세포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차단 지수는 일단 SPF로 저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되고 UVA는 에이징입니다. 에이징. 그래서
노화와 관련 있는 거는 UVA인데, 이거는 UVA는 장화장입니다. 긴 화장이기 때문에 진피 깊이 침투를 해서 진피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UVA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의 주범은 사실은 UVA입니다. 그래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기 때문에 탄력도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노화를 생기게 하는 건 UVA이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 트러블이 있고 붉어지게 하는 거는 UVB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UVA와 B 중에서도 UV 강선의 약 90%는 UVA이고요. B가 아니라 A이고 UVB보다 거의 20배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1년 내내 강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내가 실내에 있다고 해서 또는 오늘 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온다고 해서 그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바르면 나는 내가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콜라겐 갈라스텐이 파괴되어서 내가 그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는 사실 UVA이고 이거는 1년 내내 저희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선크림을 조금 꼼꼼하게 사시사철 잘 바르시는 건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보신 거죠. 이 사진이 이렇게 되는데, 바르고 바르지 않고 관리를 하고 하지 않으면, 물론 관리를 하신 건 아니겠죠. 사회사는 이쪽만 발랐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 그리고 뭐 나의 남편, 아니면 나의 뭐 동생들, 가족들도 운전을 오랫동안 하거나 또 햇빛에 노출되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챙겨주시면 젊을 땐 잘 모르지만 또 나이 들어서도 되게 고우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볼게요. 그 UVA, 노화를 책임지는 UVA의 차단 지수는 일단 PA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범위를 4단계로 제한하고 있고, 표기를 할 때. 그리고 UVB, 표피에 영향을 주는 UVB의 차단 지수는 SPF입니다. 저희 선크림에 많이 보이죠. 그래서 50 플러스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일단 어떤 말이냐면은, SPF 50 플러스 하고, 그다음 PA 4단계로 제한한다고 했죠.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자외선 그 차단 지수로는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말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 SPF 50 플러스, 그다음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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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피부를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A는 UVA와 관련하는데 플러스가 4개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SPF 50 플러스는 UVB의 차단 지수인데 50 플러스가 최고의 어떤 수치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제품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티스트리 스킨 뉴트리션입니다. 저희 하정품이죠. 스킨 뉴트리션 멀티 디펜스 방어해주고 UV 프로텍트 제품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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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있죠. 그래서 빈틈없이 보호해줄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해서 일단 업그레이드 돼서 제품이 나왔었는데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모든 그 선크림을 발랐을 때 저는 항상 눈이 조금 따가운 게 있었어요. 눈이 약해서 이 제품만 유일하게 눈에 따가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이고 이 제품에는 항산화를 막아주는 8가지 항산화를 도와주는 8가지 뉴트리션 원료가 들어 있습니다. 아세로라 체리 추출물, 그 다음에 카르노시, 화이트 치아시드, 석류 추출물, 블랙베리 잎 추출물, 시카 추출물, 국화 추출물, 오스트레일리안 베이지 이렇게 8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세로라 그 체리 추출물과 블랙베리 잎 추출물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안 베이지 이 3가지 성분을 최적의 합으로 배합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했겠죠. 그래서 최적으로 조합을 했을 때, 원래 그 피부 본연의 방어 시스템이 350%까지 향상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시카 릴리즈라고 해서 저희 이게 아메이 저희 특허 출연한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퍼머시한 시카를 최대 8시간 동안 공급해주기 때문에 항산화와 보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킨 뉴트리션, 저희가
먹는 것처럼 피부에도 피부를 정말 그 본연의 그 장막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멀티 디펜스라고 했잖아요. 멀티 디펜스의 네 가지 사중 디펜스 시스템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자외선 차단을 해주겠죠. UVA를 차단하고 B를 차단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품은 미세먼지를 차단해줍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 이 미세먼지가 모공에 다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차단해주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의 원인을 막아준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물에도 강한 차단력, 그래서 워터프루프, 물속에 들어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4중 디펜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제품이고, 역시나 비건 제품입니다. 비건이라는 말은 동물성 원료 및 동물 유래 성분과의 잠재적인 교차 오염마저 배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얘기고, 이 제품은 1차 클렌징만 해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크림만 바르고 외출을 했다 하면 이중세안 하실 필요 없고 1차 클렌징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되게 편하죠. 클렌징이. 그리고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이거 제가 너무 발음이 어렵네요. 이걸 완료해서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다라는 어, 난 코메도제닉이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다라는 이런 점검을 다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너무나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추천드리고, 두 번째 이번에 저희 출시된 그 바디에 바를 수 있는 또 그 선스크린이 나왔는데, 이 말 너무 좋아요. 얼굴 피부는 꼼꼼하게 케어하지만 바디 피부에는 소홀해지기 쉽죠. 얼굴 피부보다 2배 이상 더 깊지만 피지선이 부족해서 건조해지기 쉬운 바디 피부를 위해서 제품이 나왔다. 바디 뉴트리션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얼굴 피부보다 2배 이상 더 깊다라는 그 이 표현이 이제 우리 눈꺼풀하고 등 피부 두께를 비교했을 때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UV 선스크린이 나왔거든요. 이제 이 제품은 저희가 바디에, 목, 팔, 뭐 이렇게 사실 얼굴에 발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 가족이 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특별한 이유는 일단 당연히 자외선 차단을 당연히 해줍니다. 그래서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4개. 그래서 요거는 너무 지금 당연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햇빛의 자극을 받으면 피부가 진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카 컴플렉스 워터, 로즈마리, 그린티 성분의 진정 보습 효과. 그러니까 이런 성분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카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병풀 수출물, 옛날 호랑이 풀이라고 하는 진정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갔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가 바디에 바르게 될 때 제일 꺼려하는 게 끈적이거나 이렇게 백타 현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실 좀 많이 꺼려 하시는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발림성이고 절대 번들거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얼굴에도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자, 그리고 피부 환경 밸런스를 위해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피부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했는데 그 성분들이 요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성분일지 궁금할까 해서 그냥 제가 캡처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린 허브 아로마라고 해서 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짝살짝만 보여드리면 일단 이 성분이 시카 콤플렉스 워터, 로즈마리 추출물, 그린티가 들어있다. 그래서 진정 성분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전혀 백탁형성도 없고 끈적임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들어갔다. 그리고 제가 너무 보고 깜짝 놀래요. 이 영상미를 어떡하지 싶었던 그린 허브 아로마. 그래서 이제 그 우디한 유칼립투스와 섬세하고 청한 화이트 티의 조화로운 아로마 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숲속을 걷는 듯한 향기를 선사한다. 사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사실 사진도 너무 좋고, 이 설명도 너무너무 정말 고급지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저희 몸에 바르는 제품이지만,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게 순환 포뮬러 형태이고, 비건 인증 당연히 받았고, 피부 자극, 알러지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쓰셔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선크림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제품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